네, 이제 우리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작물 얘기했고요. 저작자 얘기했어요. 이제 저작권 공부를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저작권에 들어가기 전에 뭐 다른 권리와 한번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예컨대 뭐 소유권이라든가 소유권,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소유권, 그리고 이제 우리 특허법에서 얘기하는 뭐 특허권이랑 비교하면 얘네들의 권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예요. 권리는 하나예요. 권리는 하나인데 능력 있죠, 능력.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개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권리가 하는 능력, 그래서 권능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권리는 하나인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개. 근데 저작권은 어떠냐면 이렇게 권리가 하나인 구조가 아니고요. 자, 이런 거예요. 각각의 여러 권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각각 독립된 권리예요. 그래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얘네들을 모아놨더니 성격이 인격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칭하자? 저작인격권이라고 칭하자. 얘네들을 모아놨더니 얘네들은 재산권이니까 저작재산권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의 지분권이 독립된 별개의 권리인데 얘네들을 통칭해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네 둘을 합쳐서 또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야? 저작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이라는 표현은 여러 권리의 집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특허권하고는 다른 거죠. 소유권, 특허권은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의 권능이 여러 개라면 저작권, 인격권, 재산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네, 이런 것들은 각각의 지분권이 각각의 권리로서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을 공통분모, 통칭해서 인격권이라고 하고 세 명을 모아서 우리는 인격권이라고 하고 뭐 일곱 명을 모아서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다릅니다. 네,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저작권은 사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원래 이제 우리 산업재산권, 우리 이제 그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이에요. 뭐 약간의 이제 인격권적 요소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약간의 이제 인격권적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을 독립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등하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 있어요. 그러면 인격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아무튼 지금 구분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문자만 쓰면 공성동 해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네, 저작 재산권에는 자 복제권, 공영권, 공중송신권 이것도 사실 더 구분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퉁쳐서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해가지고 복공, 공전, 배대,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배대, 이. 네, 7개 지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작권이에요. 여기까지가. 저작권은 아무튼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저작 인접권이 있다고 했죠. 그죠? 인접하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가 아니라 전달자에게 주는 권리.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실현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의 권리. 이들이 널리 전파한 거잖아요. 널리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인접권이라는 권리를 준다. 그래서 앞자를 따면 실음방 이렇게 됩니다. 실음방. 자, 요렇게 우리는 저작권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겠죠. 자, 이제 먼저 저작 인격권을 봅니다. 저작 인격권의 뭐 일반적인 내용을 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 뭐 교재에 보시면 뭐 특성이 있어요. 근데 뭐 충분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무채재산권이니까 무채성이 있고 배타적 지배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고 유한성이 있고 뭐 보호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중성이 있고 가분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적 측면도 있고 재산권적 측면도 있고 이게 이중성이고, 가분성은 각각의 지분권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가분성. 그러니까 가장 다른 권리와 특징은 이런 이중성과 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구성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저자 인격권의 일반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작 인격권은 뭐 공성동,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이제 강의가 들어갈 거고, 지금은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저작 인격권 일반적인 내용, 요 시트에 있는 내용,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인격권은 이거 돈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체에게 주는 권리예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그럼 특징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 단어 기억하십시오. 일신 전속성. 일신. 몸신자 한일자. 한 몸에 전속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전속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신 전속성은 두 가지 성격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이 있어요.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은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만. 네, 다른 사람 못해요. 예,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행사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뭐는 할 수 있냐면 위임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인격권자인데 그 위임의 그 권리의 행사를 뭐 이제 변호사한테 맡긴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런 어떤 대리에 있어서는 위임은 가능하지만 권리를 귀속시켜서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 이제 권한 행사 위임의 한계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귀속상 일신 전속성은 이거는 여러분들 상속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속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에게만 속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면 그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사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격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이 소멸 시점이 언제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사망 후 70년 뭐 이런 것들은 알아요. 그죠? 틀림없이 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재산권이고 인격권은 그 사람이 사망하면 사라집니다. 사망시. 왜냐면 그 사람한테 준 거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안 돼요. 이건 상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망하면 끝나는 것이다. 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인격권은 일신 전속성이 있고 행사도 본인이 해야 되고 위임은 가능하지만 귀속은 안 돼. 그 권리를 양도 등을 해가지고 뭐 이제 행사하게 하거나 이런 건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귀속상 일신 전속성은 이제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게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하면 이 인격권은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